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와 취업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인터넷 수업에 완전 적응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인터넷만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하는데 뭐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7주차 수업은 어, 좀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뭐 1 주차부터 6 주차까지 주로 인제 우리 전자계열 사기업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뭐 등등 해서 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위주로만 진행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약간 시선을 돌려서 공기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한번 시키고 싶어서 인천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요번 7 주차 수업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지금 인천에 소재해 있고 여러분들 뭐 이력서 지금 내신 거 보니까 주로 이제 소재지가 인천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요. 또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죠? 저 인천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제 기반 시설로서 인천 뭐 지방자치 내에서는 뭐 가장 큰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특히 제가 봤을 때 기회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침체되는 분위기였고, 지금 코로나가 거의 원투펀치의 케어페어처럼 지금 뭐 말도 못하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려 봅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오히려 뭐 상승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취업 방향을 옵션을 여러 가지로 두고 좀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기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기업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는 거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역 기업이기도 하고요. 음. 자, 그럼 왜 공기업이 좋은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음, 우리 전문 학사 졸업생들이잖아요. 첫 번째, 그 일단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같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부 주도하에 그 청년 고용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공기업을 위주로 해서 사람 많이 뽑고 있어요. 그 공사공단 한 5년 전만 해도 사람 별로 안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경기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관 주도하에 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청년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거기에 또 이제 공기업들이 정부에서 주관하고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회예요. 내년도 경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많이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졸업반이잖아요. 요번 하반기는 좀 그렇다 치고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뭐 보통 공기업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사람을 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정부의 어떤 고용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그거를 편승을 해서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이? 뭐 삼성이나 LG 막 이렇게 되면 되게 막 엘리트 같고 개 들어가면은 뭐 글로벌로 나가고 창조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만큼 뭐 급여도 좋고 뭐 복지도 좋고 하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시켜요. 음, 또 슬픈 얘기지만 뭐 40대 때, 50대 때 이직률도 높고 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나죠.
그건 리스크가 있어요. 반면에 공기업은 어때요? 나라가 운영하죠? 준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일단 정년이 보장됩니다. 60세까지. 더구나 지금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정년을 더 늘려야 된다. 노조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조도 사실 공기업 노조가 굉장히 세죠. 지하철 노조 아시죠? 철피하라고. 뭐 우리 저 시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셔서 근로자 입장이 된다 그러면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을 그렇게 보장하는 데 있어서 든든할 수가 없어요. 뭐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년 보장을 해준다는 거. 웬만하면 잘리지가 않아요. 또 공기업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또, 또 고용이 보장이 되죠? 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NCS 기반의 채용 프로세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공기업이에요. 왜냐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서 NCS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특혜를 없애라. 스펙을 없애라. 특혜, 채용 비리 같은 거 없애라. 스펙을 없애라.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학점 없습니다. 공기업 취업할 때 그 이력서에 보면은 학점 쓰는 欄 없어요. 이력서란 자체가 없어요. 이력서란 말이 자체가 없어요. 그 채용 지원할 때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면은 학력도 없어요. 학교 쓰는 란이 없어요. 학교. 채용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도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정년 안으로만 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이따 채용 공고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영어 할 필요 없어요. 영어 보는데 공기업 몇 군데 있긴 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국제 일을 할 때는 거기 뭐 영어가 필요하겠죠. 또 한국전력공사도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 뭐 토익 뭐 700점 750인가 그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인천교통공사 없어요. 영어 안 봅니다. 또 성별에 대한 차별도 없고요. 글 쓰는 란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는 뭐냐? 우리 같이 소위 명문대 애들하고 우리가 경쟁했을 때 경쟁을 한다 그랬을 때 학교 쓰는 란이 없는데 뭐 우리는 그냥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 경쟁이란 얘기죠.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 많이 뽑잖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공기업에 대해서 음, 너무 경쟁률이 막 높잖아요, 지금. 공무원 막 몇백 대 일 되는데 공기업도 뭐 그렇게 낮진 않은데 지금 전기 전자 쪽에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채용 인원이 많다고요, 비중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직렬, 뭐 사무직이라든가 뭐 건축 토목 직렬보다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요번에도 저번 주에 인천교통공사 마감했어요. 한 20대 1 되더라고요. 나머지 사무직 같은 데막 100대 1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전자 학생들 인하공전 우리 공기업에 한번 도전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공기업에 들어가면 그래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좀 명예로운 면이 있거든요. 준 공무원적인 어떤 그런 지위와 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가 뭐 겉으로 보기만 삼성 뭐 LG나 뭐 두산 뭐 이런 하이닉스 좋아 보이지만 실리적으로는 공기업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은행 같은 데 가면 그냥 공기업 직원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뭐 그냥 대출 막 나옵니다, 그냥. 아주 저리로 공무원처럼 대우를 받죠.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기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지금 요번 수업 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그 방법하고 채용 공고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네,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기업인 인천교통공사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하고 A부터 Z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네이버 들어왔어요. 인천교통공사 쳐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들어갑니다. 자,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나오면 채용 공고 찍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든 무턱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채용 공고부터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채용 공고 봅시다. 인천교통공사 2020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 4월 6일 날 해서 4월 25일 날 마감했어요. 자, 찍어 볼게요.
자, 인천교통공사 2020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채용 공고 내고 이제 필기 보고 저 전공 시험 보고 이제 면접 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자, 봅시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니까 여기 첨부 파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이 첨부 파일이죠, 첨부 파일. 이거 다운 받아봅시다. 자, 열기 해볼게요. 아주 친절하게 G 파일로 직무 기술서와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한글 파일로 올려놨어요. 자, 최근 공기업은 NCS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이나 이런 그 자격 위주가 아니고 직무를 중심으로 한 채용 과정이라고 그랬죠. 직무 기술서가 있는데 이따 볼게요. 일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공고 인천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4월 6일 날 올린 글인데 채용 분야 및 인원을 찾아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일단 9급이에요. 신입사원은 무조건. 9급인데 보세요. 사무, 전기전자, 시설환경, 차량, 승무 이렇게 모집하죠. 전체 225명 모집합니다. 자, 일반 전형 중에 공개 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어요. 공개 경쟁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입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한 경쟁은 승무직에 한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철도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보는 제한 경쟁이에요. 여기 승무라고 있죠? 승무는 말 그대로 저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 승무원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빼고 공개 경쟁 171명 모집하는데 여기에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이렇게 돼 있죠? 171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모집하고 있어요. 대략 50명, 68명, 한 80명 정도 모집하고 있죠. 171명 중에 80명 모집하고 있어요. 상당한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전자 이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채용 분야 간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자,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응시 자격 요건 봅시다. 자, 18세 이상인 자에서 공사 정년 범위 내에 연령 제한이 없어요. 또 봅시다. 학력, 학교, 뭐 학벌, 뭐 이런 제한 없어요. 더구나 근데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주지 제한이 있네요. 인천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 소재지에 인천 주민 등본에 띄면 인천에 주소가 나와 있는 분들은 일종의 특혜가 되겠죠. 서울에 사신 분은 서울교통공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부산에 계신 분은 부산교통공사 볼 수 있고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 자, 보시면 면접일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자, 그 인천광역시에 한 번이라도 살았던 자. 근데 그 한 번 살은 게 계속 합산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3년만 넘으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살고 있어도. 이런 어떤 완화 조건을 뒀더라고요. 자, 쭉 돌아보면 뭐 이런 유의사항들은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쭉쭉 내려보고 자,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반 공개 경쟁 채용 분야 중에서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이쪽인데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음. 뭐 이제 우리 뭐 그때 배웠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부분, 보훈.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별 채용 분야 가점이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보훈 나오네요, 보훈. 자, 국가 유공자 배웠죠? 그럼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또 남자의 경우는 또 병역, 필 또는 면제자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보니까 이력서 보니까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음, 병역을 좀 필하는 게 앞으로 취업 시장에 있어서 좀 약간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음, 병역 아직 갔다 오지 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자, 시험 방법 볼게요. 인천교통공사 이 공기업들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내요. 인재 선발을. 필기, 또 인성검사. 우리 저번에 봤죠? 직업선호검사 L형. 그런 거 비슷한 거 MBTI 검사인데 그런 거예요. 자, 면접 시험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자, 시험 장소 공고일 나와 있고 시험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단계 걸쳐서 우리가 신입사원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이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공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필기시험 뭘 보냐? 보세요. 두 과목만 봅니다. 두 과목만. 총 배점은 100점씩 200점이고 한 과목당 40문항씩 80문항 보게 돼 있어요. 자, 뭘 보나 볼까요? 전기전자. 자, 뭘 봅니까? 우리 전자과 볼까요? 전자 일반. 음. 이 수준은 쉽게 해서 전공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 우리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산업기사 수준 있죠? 산업기사.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거나 좀 디테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전기 이론이라든가 뭐 통신 일반 다른 직영도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직렬에 지원하면 전자 일반, 통신진 통신 일반, 신호직은 전기 이론, 전기직은 전기 이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0명 정도 모집하고 있죠. 두 과목을 보는데 가서 하루에 다 봅니다. 보통 10시까지 가가지고 11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80문항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꽈락 한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면 꽈락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개 중에 다 40점 넘어야 되고 고득점자부터 이렇게 선발하게 돼 있어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이거는 NCS 기준의 어떤 입사 시험인데 보통 이제 상식적인 시험이거나 또 지금 NCS 기반의 어떤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시험 보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직업 기초 능력 채용 분야별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 전자는 뭘 보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이게 네 가지 분야만 보게 돼. 총 10개 중에서 네 가지 능력 단위에서 낸 문제들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뭐 저희 검색어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쓰시고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요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 보게 돼 있어요. 뭐 사무는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정보 능력 같은 거 우리 안 보죠? 대신 사무는 또 기술 능력 안 보네요. 우리는 대행하기 능력이 없고요.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인원은 뭐 이제 전체 한 220명 뽑는데 1.5배수로 필기시험을 합격 인원을 이제 제한을 두고요. 보세요. 각 과목 만점 이제 40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해야 되고요.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아마 필기시험 보면서 그날 당일날 같이 오후에 보거나 아니면 날짜를 따로 지정해서 부를 수 있거든요. 또 이거는 가부가 아니고 면접시험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 필기를 합격한 자에 한해서 1단계 통과죠. 한해서 면접 응시 그 발표를 해요. 그러면 1차와 2차로 나눴는데 1차는 집단 대면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관 분께서 3명에서 4명 정도 들어가시고 뭐 지원자 1명이 있거나 아니면 뭐 3명, 4명 같이 집단으로 보거나 다대 다로 보거나 다대 1로 보거나 이렇게 1차 면접 보게 돼 있고요.
2차 면접은 PT 면접이라고 해요. 이 PT 면접은 그 인천교통공사 내에서 실제 있는 직무 문제를 갖다 냅니다.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내고요. 한 30분 동안 그 자료를 파악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이게 또 40점 만점이네요. 그래서 면접 시험 때 그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 뭐 일반 지식 응용 능력, 뭐 창의성 논리력 발표력, 뭐 사회성 발전 가능성 리더십 이렇게 40점에서 평가를 해서 면접도 또 고득점자 순으로 뽑게 돼 있죠. 인성 시험은 못 봤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응시 안 하면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대요. 이거는 참조해 주시고 자, 뭐 이런 면접 시험 합격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만 면접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면접 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시험 점수를 5대 5의 비율로 환산해서 총점으로 따져서 그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네요. 또 예비 합격자도 있어요. 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우리 한 20명, 23명? 한 2, 30명 선에서 예비 합격자가 돼 있고 또 공기업은 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교통공사를 본 친구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또 취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예비 합격자가 또 충원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옛날은 6개월이었는데 지금 1년으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예비 합격자가 이렇게 또 넉넉하게 또 여유를 두고 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공고 내용이 있어요. 또 가점이 있고요. 가점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업기사, 기능사, 우리 커말 1급, 워드 프로세서 1급. 제가 자격증 말씀드렸죠? 꼭 따놓으셔야 된다고. 그 중에서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커말,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는 사기업 민간 자격증인데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따면은 5%, 또 기능사 따면은 3%.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올해 꼭 자격증 준비하셔야 돼요. 이 자격증은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합니다. 또 가점을 주게 되니까. 음. 요 정도로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없고 또 필기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인데 뭐 산업기사, 우리 기능사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무, 전기 전자 쪽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산업기사 기능사였죠?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또 전자기기 기능사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따면 됩니다. 중복해서 뭐 가점이 막 뭐 2배, 3배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자격증 준비해 주시고요. 쭉 내려가면 뭐 자격증에 관련된 얘기니까 요 정도로 채용 공고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공격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인천교통공사 채용 공고 직접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자, 이제 서류 접수를 시작하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접수가 돼요. 누구나 접수할 수 있고요 하면 들어가면은 일단 이력서란 말이 없고요. 그냥 간단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소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소서 항목 중에 첫 번째가 경험 및 경력 기술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번 인천교통공사는 이제 두 가지 경험, 경력, 기술에 대해서 논하라고 지금 문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경력이나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천자, 이제 거기에 인터넷 쓰면 이렇게 글자 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줄어드는 게. 대략 아마 A4 용지에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600자가 반 정도 차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 기술을 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경험 경력이 인천교통공사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직무 중심으로 사람 뽑아서 그 직무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기여할 수 있는지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1번, 2번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그 모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번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경력이나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이나 기타 활동, 즉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우리 인하공전 지금 재학생 중에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우리 H반 우리 산업체 반에서는 또 다들 직장에 다니고 계시니까 경력 기술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경력 기술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나눠가지고 실제 경력, 재직했던 기업명을 써주시고 또 재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써주시고요. 2019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주요 업무가 뭔지 다 해서 예를 들면 인천교통공사는 지금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 그 우리가 전자과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설비 점검 내지는 안전사고 예방 또 노후시설 정비 및 수리 이런 쪽에 직무를 좀 강점이 있으면 메리트가 많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주요 업무를 이렇게 했던 업무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거를 보는 사람이 참 보기 편하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또 그 주요 업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뭔지 또 요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전사고 예방 전략을 수립했거나 뭐 설비 점검했으면 우리 옛날에 그 어떤 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몇 프로 감소됐다.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나 기업에서 원가가 절감이 됐는데 몇 프로 됐다. 이게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술서, 이런 경력 기술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1번 문제에서 그런 경력 기술에 대한 얘기를 썼었죠. 어떤 기업에 재직했고 재직 기간 어떻게 되고 했던 업무가 뭐고 성과가 뭔지 썼으면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인천교통공사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설 설비 점검 능력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부분만 요약한 거예요. 다양한 기업들에 종사했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들께서 다 정리를 하셔서 나의 어떤 그런 직무 능력에 대한 커리어 레퍼런스가 이런 능력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아까 보여드렸죠. 그 직무 기술서라고 공고에 첨부 파일에 붙어 있던 거. 그러니까 전기 전자 쪽에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거기에 필요 기술이 있거든요. 필요 기술 중에 시설 설비 점검 능력이 있어요. 그 점검 능력을 인증교통공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업무가 반도체 뭐 설비 회사였으면 반도체 안전 시설 및 장비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인천교통공사의 활용 가능 능력은 안전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또 안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사고 예방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 운영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설계 경력이 생겼습니다. 실제 안전사고를 겪어보고 실제 장애 사례를 겪어보니 이런 장애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다시 그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인천교통공사에 기여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인하공전 전자과 학생들 대부분은 직장 경력이 없죠. 또 인턴 경력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내년에 인천교통공사에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경력 기술서가 아닌 경험 기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경험.
대부분의 7, 80%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없죠. 경력이 없죠. 경험만 있는 거죠. 그 경험은 어디서 찾느냐? 우리 학교 생활 하시면서 팀 프로젝트나 뭐 팀 활동 같은 거 있었죠? 학교 과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프로젝트 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팀 활동했던 기간 있죠? 학기 내에. 그런 기간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팀 과제 활동에 대한 주제나 수행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팀 과제 내용이 자동 제어 설계였으면 예를 들면 자동 제어 설계다. 그 자동 제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동 제어 설계에 대한 개념을 습득했고 그 이론도 공부했다. 또 나 자동 제어 프로그래밍 설계를 직접 해봤다. 그 팀 활동을 통해서. 또 자동 제어 프로그램 해보니 그 구동이 잘 됐는데 또 버그도 나고 오류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오류도 수정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당 경험들이 인천교통공사에 또 이렇게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자동 제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팀 프로젝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가 중요시하는 시설 안전에 관한 제어 프로그램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직무 기술서에도 나와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은 인천교통공사에 활용함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시설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할 수도 있고요. 또 안전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인천교통공사 이 잘못 나왔는데 서류 전형 중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 및 경력 기술서 말고 그걸 통과하고 그걸 쓰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 인터넷에. 자기소개서 문제 보세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6문제로 총 6문제 돼 있는데 첫 번째. 뭐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본인의 전공 또는 경력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A4 용지 한 반 정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2번 문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입사 지원하신 지원 동기. 우리 이력서에 나왔죠? 입사 동기. 또 인천교통공사 고객의 절대 안전 확립을 위해서. 절대 안전 확립은 인천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위에서 인천교통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지금 신입 직원인데 방향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또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 중에서 갈등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화해 주십시오. 당연히 있겠죠. 팀 프로젝트나 또 조직생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 경험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이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아예 그러면 대외 활동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람은 좀 조직 생활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좀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다음 4번 문제 넘어갈게요. 회사 동아리 단체 등 귀하가 속했던 조직에서 당면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자신만의 시간 자원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그 경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해 본 적이 있냐? 그거를 문제 해결을 해본 적이 있냐? 자, 이런 내용들, 이런 경험들이 당연히 회사에 들어가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 답변을 통해서. 또 5번째, 격렬한 논의나 열띤 토론에 참여했던 적이 있느냐? 또 거기서 효과적인 소통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냐? 그걸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거래처나 아니면 인천교통공사가 대민 어떤 기업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지원자가 그런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격렬하거나 열띤 상황에서도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침착하게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나, 소통을 했던 경험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6번 문제. 인천교통공사 입사 지원하신 동기와
지원 분야, 우리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입사 포부 및 인천교통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문맥상으로 이해 안 되신 거 없으시죠? 이런 문제들이 자기소개서 6문제씩이나 나옵니다. 보통 한국전력공사 같은 그런 다른 공기업은 한 3문제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6문제씩이나 되네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이건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소개서 문제를 처음 봤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미리미리. 자, 뭐 학력, 나이, 뭐 지역 제한 없으니까 이건 공개 경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이다이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잘 고민하셔서 쓰시고 연습하시고 이런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팀 활동 하셔야 되고 프로젝트 하셔야 되고 그걸 소통하셔야 되고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내용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채용 공고나 이런 자기소개서 문제를 미리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실 계기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에 두시고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기업, 삼성, LG, 뭐 두산, 뭐 SK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꼭 염두에 두십시오. 6문제 다 제가 설명드리긴 시간상 좀 제한이 있고 다음 수업 시간에 좀 추가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장 학창 생활 하면서 프로젝트 또는 대외 활동이 있을 거고 또 학내에서 뭐 학교에서 이런 뭐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의 경험이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요거에 대한 실마리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답변 방향은 일단 갈등의 경험이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대인관계 속에서 아니면 팀 활동이나 조직 활동 속에서 갈등의 원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주도하에서 해결했던 경험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남이 하거나 또는 뭐 팀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동조를 했다 이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했다는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갈등의 원인은 대략 제가 많은 자소서를 보고 이런 활동을 다 첨삭을 해본 결과 한 5가지 정도 나뉘더라고요. 대부분 팀원 간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 오해가 생겨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하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 틀어지니까 또 소극적이 되고 팀이 와해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갈등의 어떤 경험의 원인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조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 많거나 아니면 선배라고 해서 이제 무임승차한 거죠. 내지는 나는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빠져야 되겠다. 나는 국가 자격증 시험이 내일이야. 나 빠져야 되겠다. 네가 좀 대신 해줄래? 떠넘기식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무임승차. 이렇게 하면서 팀원 간의 참여도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뭐 조금 약간 좀 학업에 좀 부진하거나 그런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그럼 약간 잘 못 따라오던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누군가 다 하면 어느 한 사람이 다 하면 똑같이 또 성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또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나머지는 또 어떤 부분에서 주제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우리는 참 이렇게 뭐 쉽게 가자. 아니면 저기서 더 정도를 밟아서 어렵게 가더라도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 대립이 생겨요. 갈등의 원인이죠. 네 번째는 그 팀이 있으면 팀장을 뽑았는데 팀장이 좀 너무 그 팀원들을 고려 안 하고 본인 주장대로만 과도하게 리더십을 부려서 팀원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내지는 팀장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데 팀원들이 좀 나태하거나 거기에 소극적이 되는 거죠. 각각 개인 일을 더 중시하고 팔로우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그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너무 좀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으면 안 하잖아요.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어. 또 어느 한 사람한테만 너무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또 분배가 잘못돼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갈등의 원인이 중요한데 이런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놓으셔서
거기서 본인이 주도하에서 해결했던 경험을 앞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1학년 때 다들 논이라 공부하셨겠어요? 그랬으니 그때 열심히 아마 팀 활동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주도하려고 했던 경험들을 만들어 보세요. 스토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과제는 쉽게 내겠습니다. 쉽게. 쉽게 낼 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은 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교양 수업이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인천교통공사 한번 주목해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보시길 바래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